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체감 물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거라는 기대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체류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고 산하 이중언어반 학생들의 설날 공연이 열렸습니다. 올해 아시아는 물론 타민족 학생들의 참여가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향후 환급 소송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3명이 반대 의견을 내 6대 3으로 하급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위법 판결 사건의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에 한정돼 있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나 통상법에 따른 대중보복관세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핵심 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고 위법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국가의 수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By far, we were a country that was dead. 결국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통상법 301조나 철강 등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같은 기존 통상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추가로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대응 상황을 고심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통상당국도 일단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정치적 타격 또한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숨 돌릴 틈 없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관세가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속전속결로 쐐기를 박은 상호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법적 토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여겨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무대뽀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수입 생필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더해져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도 실망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액 분배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권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한 생활비 부담 이슈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삭감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거란 기대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소송이 10개월 만에 마무리되면서 국가별 상호 관세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업계는 이번 판결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동차 부품업계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차량 제조나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입니다. Prices are going to flip now. The Chinese parts are going to go cheaper and the OEM prices are going to jump up. We were kind of happy that the OEM parts price dropped and they were a lot cheaper than the Chinese parts and they're manufactured here, so that was a big plus for us. But now I feel like more of the parts are going to come out of China.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으로 올라버린 소비자 판매 가격은 차츰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미 올라버린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정세를 되찾게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So the cost of these parts as they went up, the cost got rolled onto the consumer.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세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관세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에 앞서 나온 4분기 경제 성장률과 물가 지표도 전문가 예측과 달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1.4%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시각 발표된 개인소비지수 물가지수는 연간 2.9% 올라 전문가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지만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데다 전달보다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를 키운 겁니다. 그러다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기대에 나이키 등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과 페덱스 등 물류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곧 혼조세가 됐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섭니다. But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of, frankly, a real mess. And one more thing I'll say, we shouldn't think that the topic of tariffs is now going away somehow. 또 이미 낸 관세가 환급될 경우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를 낼 거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워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대로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체류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 허드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새 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소유한 주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원래 불법 체류자는 이 같은 정부 지원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가족,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가족에 한해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부모나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결국 해당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수십 년간 악용해온 허점이라고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체류 신분이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이민사회, 이번 규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남가주에서 약 500만 달러치 운송 화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8일 운송 화물을 수차례 절도했다고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5명이며 모두 코로나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현장에서 발견한 운송 컨테이너용 트레일러 84개, 트랙터 11개, 고급 차량 및 스포츠카 25대, 사륜 오토바이 6대 및 중장비 지게차 2대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에는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금 약 30만 달러, 권총 3대, 전자기기 등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물품의 가치가 약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77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구 산하 이중언어반 학생들의 설날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올해는 아시아는 물론 타민족 학생들의 참여가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학년 한국어 이중언어반 학생들의 난타 공연. K-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에 맞춰 두드리는 시원한 북소리로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어 킨더반 학생들의 꼭두각시 춤에는 귀여움이 묻어났고 7학년 학생들의 댄스 공연은 K-팝 스타 못지않은 여유와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설날을 위해서 예쁜 부채춤을 준비해봤어요. 연습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 문화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 한국인들이 더 한국인 게 자랑스럽고 무섭지 않게 보여주고 싶어요. 아시안 설 문화 행사로 치러진 이날 공연에서는 중국어반 학생들의 무대도 빛났습니다. 탈춤을 곁들인 퓨전 공연에 이어 드래곤 댄스에서는 붉은 용이 객석을 누비며 흥을 돋웠습니다. 올해 공연에는 비단 한인과 아시안 학생뿐만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한류 문화 확산에 힘입어 점차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아시아권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이중 언어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한국의 전통춤 소고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o see other students from other cultures want to participate and learn, I know it generates more appreciation for one another. I think it develops understanding, helps us learn about each other, and really builds community. So you can just get a sense here of the strong community as people come together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시달레인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하시엔다 라푸엔테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아시안 설 문화 행사는 해마다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부터 더 큰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시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대규모 연합 행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예능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에서 한국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단법인 세계예능교류협회 학생들의 무대로 K-팝 댄스에 화려한 색동색 비단을 강조한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학생 51명이 참여해 춤 이외에도 한복이나 각종 무대 의상을 입고 한국의 소중한 문화와 앞으로의 미래를 LA 지역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스피치로 하는 건 좀 더 새로웠어요. 다른 대회들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 써서 한 것 같아요. 로켓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고 달에도 가고 그리고 멀리 있는 행성에도 갈 거예요. 김치는 제일 유명한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했고 김치 종류를 알려줬습니다. 한 해 2번씩 미주 지역 학교에서 선보인 공연은 올해로 45회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와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무용 학생들, 또 미술 분야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에 퍼포먼스를 준비해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통과된 학생들로 세계예능교류협회는 미국 학생들과의 친선 교류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땐 고개를 저었던 윤 전 대통령. 하루 만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재판 내내 부하 탓을 반복하더니 돌연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재판 불복을 꺼내든 겁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선 되레 수사와 특검 등을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선 싸움은 끝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표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회의를 한 뒤 항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한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2, 3일 내에 합의한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란에 코피를 터뜨리듯 일부 시설만 정밀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즉각 외교적 승부수로 응수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향후 2, 3일 안에 합의한 초안을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협상 때 미국 측으로부터 가능한 합의한 초안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군사적 선택지는 지역 전체와 국제사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중단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도 제로 농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루 떨어지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를 6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6주 만에 상승한 주를 기록한 내스닥의 이번 주 상승폭은 1.5%에 달했고 S&P 500도 1%대 강세를 나타냈지만 다우존스는 이번 주 불과 0.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4분기 GDP 속보치가 충격을 준 가운데 개인 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와 전달치를 웃돌며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상호 관세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전해지자 급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매도 심리는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됐는데요. 이후 장엔 랠리 모드는 혼조세로 몇 차례 꺾였다 회복하는 출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세를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은 매도 심리와 함께 후반에 랠리 모드로 다시 탄력받은 장은 꺾이지 않고 강세를 유지하며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관대하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좁으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시 우리 마음이 바늘 하나 꽂기 힘들 정도로 좁아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팽팽했던 마음의 끈을 조금 풀고 세상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